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은 보니까 한국의 방송 뉴스, 방송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를 밝히고 깨웠던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회칼 테러 운운하는 권력의 어떤 음습한 속내라든가 또 피의자를 대사로 발령하는 무리수 이런 것들은 사실 방송 기자들이 알렸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그런 굵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반응했고 한국 사회가 그것에 또 반응했던 것 같은데 이 권력의 언론 탄압이라는 것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 할 수 있는 역할, 눈 붙들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 수행해서 이 사회의 탈선을 막고 제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왜 필요한지, 왜 언론 자유와 독립이 소중한지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이종섭 대사 출국 금지 관련 MBC 단독 보도뿐만 아니라 소재와 영역은 다르지만 KBS의 과적 단속 실태 고발, 그리고 KNN의 고리원전 위험 실태 이 등등 모두 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하게 비판 기능을 수행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향후의 효과도 이끌어냈던 세상을 바꾼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뉴스타파 이번에 수상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보도는 지금 사실 무려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정말 끈질기게 이 편수가 몇 편까지 나올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 3월에도 또 새롭게 올라온 5편을 보면 한 편 한 편 진짜 무슨 OTT에서 보는 드라마 같이 다음 편이 기다려질 정도로 기자들의 어떤 피땀 어린 취재 끈기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번 시상식에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심사하면서 사실은 요새는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심사하기는 까다롭지만 또 심사를 맡아주시고 계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공통된 마음으로 이 작품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또 감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도 총 22편이 출품되었는데요. 각 부문별로 선정된 작품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분에는 7편이 출품돼서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 대통령실 통화 등 연속 단독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연속 보도는 아시다시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서 그 이전 대사의 사퇴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보도 부문 후보작은 10편이었는데요. 뉴스타파의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KBS의 구멍 뚫린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 고발 연속 보도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이 팩트를 찾아낸 부분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KBS의 작품 같은 경우는 색다르고 좀 독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적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또 정확하게 잡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부분은 지역 취재 보도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6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MBC나 제주 MBC, KNN, 부산 MBC 이 작품들이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난한 작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한 KNN의 최초 확인 고리원전 소강안전 사각지대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는데요. 저 역시도 이 고리원전을 상대로 이렇게 접근해서 뉴스로 만든 게 사실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깝지만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부분은 아쉽게도
노력들을 많이 하셨지만 수상작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죠. 이번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과정의 총책임자였고 신범철 전 차관은 장관의 해외 출장 도중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은 이 전 장관은 내일 오후 국적기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곳 관저에서 호주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8시 45분쯤 관용차가 도착하자 이 전 장관은 관저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 바로 탔다는데요? 대사님! 취재팀이 황급히 쫓아갔지만 이 전 장관이 탄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대사님, 급하게 이렇게 출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질문할 기회도 대사님! 없었습니다. 대사님! 어제 호주에 도착한 이종섭 대사는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화와 문자로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법조팀의 나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쟁쟁한 보도가 많았는데 저희 보도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좀 사안이 진행 중이어서 어제도 계속 속보를 쓰고 있는 와중이고 생각보다 총선을 앞두고 여파가 좀 컸다 보니까 부당한 보도 배경에 대해서 좀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는데 후속 취재, 기자의 기본적인 일로 의문에 대해서 취재하는 거 보도하는 일 계속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의혹들은 차츰 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도 좀 상식적인 의문에서 시작했고요.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과연 대사로 출국해서 임명되는 게 옳으냐 혹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여러 루트로 좀 확인을 노력한 결과 실제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1월에 보도했던 압수수색 당시의 영장에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로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까지 좀 파악이 되면서 보도를 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의문이 풀리는 과정이었고 그 의문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이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도에 좀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도국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금원 중에 발이 머리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늘 발이 똑똑한 보도를 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번 보도는 사실 누가 던져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진 보도는 아니었고 단언컨대 여기 함께 있는 이제 동료들하고 1월부터 새벽 뻗치기 많이 했고요. 외교부, 국방부, 경찰, 경북청, 공수처까지 다양한 곳에 전화 많이 돌렸습니다. 감히 얘기한 건데 이번 보도는 머리가 아닌 발로 쓴 보도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그런 똑똑한 발을 눈여겨봐 주셔서 시상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합니다. 이 문건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문건에 드러난 이 누군가의 흔적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의 주범 이모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쓴 본인 이름 3글자. 뉴스타파가 지난해 9월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그의 필적을 찾아낸 겁니다. 이 필적들이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온 이 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문건들의 주인은 선수 이 씨로 확정됩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모두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모 씨가 갖고 있던 문건 중에 들어있던 3장짜리 문서입니다. 예금주 이름은 권모 씨, 즉 권 씨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행의 계좌 내역을 출력한 문서입니다. 즉 권 씨의 계좌는 이 씨의 차명 계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좌 내역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4,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의 이름은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2010년 3월 4일은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1월 29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주식 거래도 하지 않았던 시점에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보낸 이유는 뭘까?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선수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도 모종의 다른 투자를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4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획 보도 계속 만들어 오고 취재하고 했던 저희 선배 동료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신인보 선배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뉴스 제작 같이 해주고 있는 저희 영상 취재팀과 그리고 또 뉴스타파 챗봇이라는 또 이런 획기적인 뉴스 서비스 개발해주신 데이터팀 선배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보도 역시 그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저희가 취재와 보도를 이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과적 화물차는 대형 사고를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적 화물차를 걸러내는 단속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과적 차량 단속은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바닥에 쓰이는 철판을 실은 화물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직접 과적 검문소를 지나봤습니다.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았지만 총중량 44톤인 과적 차량입니다. 검문소 500m 전 1차 측정 구간을 지나칩니다. 규정대로라면 단속 요원이 나와 2차 측정 구간으로 차를 세우게 해야 하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1차 측정에서 과적을 놓치면 단속에 구멍이 뚫리는 구조. 이 1차 측정엔 고속 측중기라는 장비가 사용됩니다. KBS 취재 결과 이 고속 측중기의 측정 오차가 58%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기준의 6배가 넘는 오차로 사실상 측정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오차는 더 커져 추운 겨울엔 말 그대로 측정이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세라믹 소재 센서보단 온도에 덜 민감해 신뢰도가 높은 쿼츠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는 세라믹 센서를 도입했을까? 다른 센서들보다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과적 단속 기능도 하지 못하는 장비를 단지 가격 때문에 도입한 셈입니다. 측정 신뢰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과적 단속 시스템은 오늘도 구멍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KBS 신현은입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그걸 방송으로서 보여주는 좀 유일한 방법은 직접 과적 화물차를 타고 관문소를 지나가보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뭐 오차율이 58%에 달하고 뭐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좀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동기 후배 선배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미 그런 기초 취재는 다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과적을 허용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차랑 그런 화물을 구해서 직접 관문소를 지나보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그 섭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지만 이게 다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출장 갔다가 계속 빈손으로 올라오고 이런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좀 취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도 믿고 좀 기다려주신 데스크랑 또 선배랑 동기 후배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한 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가끔 좀 혼자 현장 갔다가 뭐 혼자 기사 쓰고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 이번 경험으로 좀 함께하는 취재의 좀 그런 소중함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2년 말 변압기 케이블 접속부가 불에 타 순간 정지했습니다. 4일 뒤엔 고리 1호기 부속 건물에서 베어링 과열로 불이 날 뻔했습니다. 모두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리 원전 내부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급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 발전기실의 경우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 뿌린 범위도 좁았습니다.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5개 탱크 저장소와 3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옥내 저장소 환기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과 협의 없이 변경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모두 91건에 달합니다. 소방청 점검이 끝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지적사항의 30% 정도를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인 원전의 특성상 수정도 까다롭다는 게 원전 측의 설명입니다.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은 기기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자체 소방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이란 특수성까지 맞물리면서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5년 전 한빛 원전 점검 때도 100건 가까운 지적이 나올 만큼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고리 원전은 대부분 안전과 무관한 건이라면서도 신고리 1호기 예방정비 기간 등을 통해 남은 지적사항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NN의 조진욱 기자라고 합니다. 원전이 안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1호인 고리 원전은 더욱더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년 넘도록 한 번도 소방청에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이 없었다는 점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소방법과 원자력 안전법에 그 괴리감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고리 원전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욱더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전은 정말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산말로 고마함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